좀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으시면 문득 화가 나고 또 자기 통제가 안 될 때마다 이 영상을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온 고민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적어봅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집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이 있으셨고 항상 우셨습니다. 내가 너희만 없었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항상 되풀이 하셨죠. 그때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참. 항상 겁에 질려 있었고 어린 아이들의 대부분처럼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복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들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해지면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삶이 잘 풀려서 대학교도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 심리학이나 불교 관련 공부를 계속하게 됐는데, 그리고 학교 상담소에서 상담도 받고 심리학 독서 스터디도 했습니다. 조던 피터슨의 영상, 책들을 계속 접하면서 저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어려웠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니 오랜 습관이었던 팔을 물어뜯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자해 행동, 길 가다가 부딪힌 사람을 때리는 폭력성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해야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놓일 때 어렸을 때로 돌아간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일종의 비현실감을 느끼고 공격성을 많이 느낍니다. 나쁜 습관인 행동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됐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은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먼저 굉장히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리스펙합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앞으로 발전하면서 점점점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하신 분이잖아요. 노력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극복을 했고, 굉장히 대단한 거죠. 어찌 보면 약간 무의식적인 기적, 이 심리 기저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훌륭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 뭐라고 했어? 이런 걸 그림자라고 하지. 이 그림자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얻을 수 있다고 칼 융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민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일 때 뭔가 어린 시절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좀 유약하고 공격적인 아이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대로 된 정신치료는 제가 아니라 이제 정신의학자,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어떤 마인드를 지니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된 원인들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분명히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큰 원인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지. 화해를 했지만 그분들을 완벽히 용서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계속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스스로 좀 건전하지 않은 모습이나 그런 발언들, 행동이 나올 때마다 내가 과거에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갇혀있을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받거나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갑자기 문득 화가 나고 이불을 갑자기 어우 씨발 하면서, 그리고 이게 상담 사연을 많이 보다 보면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복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과거에 내가 피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았던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받고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일종의 숙제로 안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크면 어떤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거고, 그리고 용서를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용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용서라는 건요, 단순히 산수 문제거든, 산수 문제. 자, 만약에 상대에 대한 미운 감정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서 품고 있으면 누가 잠을 못 자요? 내가 못 자요? 아니면 걔가 못 자요? 내가 못 자요. 누가 병에 걸립니까? 미운 감정이 계속 남아가지고 꿍에 있으면 누가 병에 걸려요? 내가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야? 내가 미워했던 그놈이 더 좋아하겠지. 나한테 상처 준 그놈이. 관심도 없거나. 그래서 어찌 보면 용서를 못한다는 건요, 내가 충분히 이기적이지 않아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재빨리 용서했을 거야. 이건 산수 문제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면 내가 견디기 힘들죠. 열불이 나고 가슴도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여러분들 그 신약 성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이걸 그리스어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풀어주다, 그리고 멀리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스스로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지.
결국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원수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내 통제권을.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입은 데다가 지금 마음까지 속박당하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직면하게 되는 거지. 용서를 함으로써 치유를 받는 유일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뿐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거.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면 내가 풀어준 포로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넬슨 만델라 알죠? 넬슨 만델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가 그 빌 클린턴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둘이 대화를 했대. 근데 이제 넬슨 만델라가 자기 취임식에 자기를 수십 년간 가두고 고통을 준 교도관들을 초대를 했거든. 그래서 빌 클린턴이 넬슨 만델라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정말 훌륭한 일이긴 한데 아니 당신을 가두고 윽박지르고 괴롭힌 그 사람들이 밉지 않냐? 하니까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미웠었는데 그 새끼들이 나를 27년이나 가둬서 화가 났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한다면 나는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좀 자유롭고 싶다. 27년 만에 풀려났는데 내가 거기에 아직도 마음의 감옥에 속박되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갇혀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한 이야기가 막 모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줘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이제 너무 지나간 일이나 그리고 통제하기 어렵거나 그리고 그거를 굳이 복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거나 이러면 나를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 내담자분 그리고 다른 분들 좀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으시면 문득 화가 나고 또 자기 통제가 안 될 때마다 이 영상을 한 번씩 한번 보세요. 글로 정리를 해보던지.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 산수 문제고. 오케이? 다음.